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반려견의 밥그릇에 사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안을 다 찾아봐도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에 집을 나가거나 숨는 성격이 아니기에 기분이 묘해집니다. 그러다 마침내 침대 밑에 숨어 당신의 눈길을 피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는 아이를 찾아냅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러다 더 두려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 강아지는 지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무서워하고 있을까? 아픈 걸까? 내가 그동안 충분히 잘해준 걸까? 오랫동안 사람들은 반려견이 죽음을 앞두면 어딘가로 떠나려 하거나 불안한 상태에 빠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반려동물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결코 어둡거나 슬프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당신의 반려견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은 모르지만 무언가 중요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무언가를 말이죠. 우리 강아지들은 정말로 자신이 무지개 다리를 건널 거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그렇다, 아니다로 나눌 수 없습니다. 2021년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의 철학자 수사나 몬세우는 에르켄티스라는 학술지의 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과학자들의 인식을 바꿔놓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여러 종 가운데 개들도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개념을 갖는다는 것은 복잡한 일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는 것과는 다르며 하물며 자신의 죽음을 깨닫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가 존재한 이후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다른 종들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사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올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하는 것은 훨씬 더 즉각적이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훨씬 더 솔직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산책이 힘들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식욕이 변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그것을 냄새로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들에게 초능력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특히 후각에 관해서는 말이죠. 무려 3억 개의 후각 수용체 덕분입니다. 개들이 암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흔한 도시 괴담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괴담은 완전히 사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5마리의 평범한 반려견들이 사람의 숨결 샘플에서 폐암을 찾아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정확도는 무려 99%에 달했습니다. 2024년 펜실베이니아 수의과 대학 사역견 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개들은 다른 개의 침에서 90%의 민감도로 암을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논리적으로 그들이 암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화학적 신호를 분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채취부터 내쉬는 모든 숨결까지 말이죠. 그들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합물과 모든 변화를 감지해냅니다. 그들은 몸의 어딘가가 고장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면 개들이 근본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아마 우리 대부분이 겪어보셨겠지만 아이들은 구석이나 침대 밑에 숨으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그와는 정반대로 보호자에게 엄청나게 강한 애착을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슬픔으로, 후자를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이 이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더 감동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 UC 데이비스 수의과 대학의 벤저민 하트는 아픈 동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고립, 식욕 부진, 수면 증가, 그리고 사회적 단절이 결코 삶을 포기한다는 신호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진화를 통해 물려받은 생존의 특성입니다. 그들은 우울증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모든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병과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기 위해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조절하는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트는 이를 병을 이겨내기 위한 동물의 총력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싸우겠다는 의미의 전문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개들이 지금보다 늑대에 더 가까웠던 먼 옛날, 병들거나 늙은 동물들은 포식자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무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무리의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가족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질병이 퍼지거나 무리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우리 강아지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당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는 그들만의 서툰 표현 방식인 셈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든 멀어지든 그것은 보호하고 알리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하려는 생물학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고통은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우며 모순적입니다. 강아지가 두려움을 느낄 때 아이는 자신의 보호자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그 보호자는 언제나 당신일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확신하게 될 때 아이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당신 곁을 떠납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보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럽고 강한 애착과 함께 안절부절 못하거나 헐떡이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이는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수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애착 자체는 어떨까요?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반려견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아직 겪지 않으셨더라도 언젠가는 찾아올 순간이죠. 아이는 자신의 마지막 날 가족 구성원들을 한 명씩 차례대로 찾아갑니다. 몇 달 동안이나 가지 못했던 마당에 가장 좋아하는 자리로 걸어가기도 합니다. 혹은 며칠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밥을 먹고 꼬리를 흔들며 1시간 정도 완전히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떠납니다. 이것은 마지막 회복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타나는 모습은 매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은 항상 갑작스럽게 터져나오는 에너지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2023년 한 연구팀이 이 해답을 찾기 위해 보호자와 수의사들로부터 100여 건의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한 수의사는 안락사 요청을 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짖고 펄쩍펄쩍 뛰는 강아지가 문 앞에서 반겨주는 일도 드물지 않다고 기록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지모 보르지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심정지 상태에서 뇌의 산소가 끊어질 때 뇌가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대신 후두정 피질에서 매우 조직적인 감마파 활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들은 사람의 경우 이것이 뇌가 마지막으로 균형을 회복하려 시도할 때 나타나는 신경 결합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우리 강아지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고 생물학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아지들이 자신이 가진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짜내어 좋아하는 것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보고 서로의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그 에너지를 씁니다. 두 가지 모두가 동시에 진실일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은 과학적일지 몰라도 그 의미는 너무나도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 순간은 가장 견디기 힘들고 누구나 두려워하는 순간이지만 반드시 나쁘거나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런 상황 때문에 죄책감을 안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반려동물을 위해 결코 쉽지 않고 언제나 고통스러운 결정, 바로 안락사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남은 선택지가 없을 때 그것은 가장 다정한 배려일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주사는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아서 아이의 뇌와 신체 시스템, 특히 의식을 꺼줍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동물은 주사를 맞은 지 약 52초 후에 뇌 활동을 멈추며 의식을 잃는 그 순간조차 느끼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는 2015년 모니카 에일먼이 이끄는 UC 데이비스 연구팀에 의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몇 분 동안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이나 반응, 혹은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근육의 반사적인 움직임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그곳에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습니다. 심장은 그 후로도 최대 16분 동안 더 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사를 맞기 전이나 그 과정에서도 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남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베를린의 자유대학교에서 반려동물 안락사 사례의 40% 이상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자가 곁에 있든 없든 그곳이 집이든 동물병원이든 관계없이 스트레스 수치는 항상 낮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안락사라는 개념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모리 대학교 그레고리 번스 박침의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의 미상핵은 그 어떤 자극보다도 익숙한 보호자의 냄새에 가장 강력하게 반응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다른 강아지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 보호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일어납니다. 당신의 냄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그 마지막 몇 초 동안 당신이 그곳에 있다면 당신의 채취, 당신의 목소리, 그리고 털을 쓰다듬는 당신의 손길이 강아지의 뇌 속에서 안정감과 보상을 담당하는 영역에 고스란히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가 경험하는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뿐입니다. 이 과학적 사실은 조금의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부디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찾아옵니다. 바로 상실감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슬픔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의 죽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과 똑같은 무게로 다가옵니다. 슬픔과 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유별난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만도 아닙니다. 2016년 학술지 플러스1에는 아일랜드 메이누스 대학교의 필립 하일랜드가 이끄는 연구진이 반려동물을 잃은 97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실렸습니다. 복합성에도 장애에 대한 임상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7.5%가 모든 진단 기준을 충족했으며 왕립동물학 대방지협회의 전국 설문조사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75%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부터 이미 깊은 슬픔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얘기애도라고 부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준다고 느낀 비율이 7%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진짜로 느끼는 감정을 억지로 숨겨야만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박탈된 애도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당신의 고통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당신의 뇌는 그런 사회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연구진은 엄마들이 자신의 아이 사진과 반려견의 사진을 볼 때의 뇌를 각각 촬영했습니다. 핵심 감정 네트워크인 편도체, 안화 전두피질, 그리고 뇌하수체 후엽이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애착 회로는 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감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계속 말씀드렸듯이 강아지와 보호자의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심박수 패턴, 심지어 함께 살면서 공유하게 되는 장내 세균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학적 요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유대감이 끊어졌을 때 당신이 느끼는 슬픔은 그저 감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의 몸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었던
생물학적 동반자의 상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슬픔은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 과학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공포에 떨며 누워있지도 않으며 남은 시간을 세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품고 가는 것은 모든 뇌 스캔 연구가 증명하듯 너무나도 확실한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들의 보상 회로에 깊이 저장된 당신의 신경학적 초상화입니다. 당신의 냄새를 맡거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환하게 불을 밝히는 바로 그 기억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아이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이가 살아오면서 느낀 가장 눈부시고 행복한 경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닙니다. 완벽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선물했던 삶, 수많은 산책들, 소파에서 함께 보낸 시간, 포근했던 아침들,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던 다정한 목소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수의학에서도 훌륭하다고 평가할 만큼 눈부신 행복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매일매일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삶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을 지나고 계시거나 앞으로 다가올 예정이라면 부디 아이의 곁을 지켜주세요. 신경화학적으로 보아도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별이 이미 지나갔고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꼭 알아주세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아픔은 누군가의 온 세상이 되어주었던, 그리고 그 아이가 당신 세상의 일부가 되었던 것에 대한 생물학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고 당연한 대가라는 것을요.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닿았거나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